볼게요. 자, 퇴직소득이 419쪽이고요. 그리고 양식지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피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자, 이제 135쪽이세요. 자, 양식지는 보충교재 135쪽 그대로 피시고, 자, 하나씩 보죠. 이론책. 자, 이쪽이 419입니다.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자, 보죠. 퇴직소득세 봅니다. 2번. 퇴직소득의 범위입니다. 자, 공적연금의 일시금. 제가 드렸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인데, 일시로 받으면 뭐예요? 퇴직금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퇴직은요, 나중에 뭐죠? 현실적인 퇴직이 돼야 돼요. 비현실적인 퇴직의 사유에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때는 가지급입니다. 대여금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서 받는, 자, 퇴직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20쪽에 가면 조심하세요. 로마 문자 2번. 퇴직도요, 별표 찌세요. 별표 3개. 비과세, 회사에서 비과세 퇴직도 있어요. 이건 퇴직이 아니에요. 비용 처리만 할 뿐이고,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분개만 하시면 돼요. 세금 낼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퇴직소득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며 비과세 근로소득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본서는 근로소득이란 비과세 근로소득을 설명하였으며 그 중에 형같이 비과세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외우세요. 이거 정관에 있어야 돼요. 정관 등에. 1번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동그라미 부상이나 질병이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형광펜 그 유가족이 받은 연금과 위자료 성질이 있는 급여, 이거 체킹하세요. 회사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1번 국민이나 고용보험 등은 각종 법률을 받아 차야 노령연금, 장애인, 유족연금 등도 돈을 주지만 세금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 문자 3번도 많이 떠요. 별표 임원에 동납시다. 임원 직원이 아니에요.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금액 한도 얘기예요. 자, 그 한도를 초과해서 퇴직금을 줄 때는 조심하세요. 근로가 됩니다. 근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박스를 보면 임원의 퇴직급여가 1금액이 2를 초과할 때는 청광채. 그 초과 금액은 뭐로 본다? 퇴직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기읍과 니은 중에 선택을 해라. 기읍과 니은 중에 선택을 해라. 동글뱅이 1이에요. 동글뱅이 2고요. 동글뱅이 2번도 봐볼게요. 몇 줄 쳐보세요. 2019년도 12월 30일도 소구 봐요. 몇 년? 3년 동안 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하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10분의 1에 10분의 1이에요. 2012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까지 근무기간 곱하기 나왔겠죠. 평균이 쳐요. 몇 배수? 3배수예요. 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30일 이후에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 3년간 똑같아요. 연평균 환산 10분의 1에 2배수 채. 3배수와 2배수입니다. 자, 3배수와 2배수예요. 3배수와 2배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사를 2019년도, 2012년도 1월 1일 이후에 입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때는 그때요. 이후에 그러니까 12년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에 임원이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때는 자 3년 평균값의 10분의 1에 12분의 1이 아니에요. 3배수. 근데 만약에 입사를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라는 3년 평균액의 10분의 1의 2배수가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네. 요게 중요하니까 체킹하시고 그거 만약 한도를 초과할 때는 옆에 했을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 써주세요. 써주면 우리 양식지 129쪽 봐보세요. 보충교재 129쪽에 보면 내가 한도가 3억인데 퇴직금으로 5억 원을 줬어. 그럼 3억만 뭐가 돼? 퇴직금으로 임원에 대해서 주고 2억은 근로소득으로 가란 얘기예요. 해석이. 그러면 2억 원에 대해서는 어디다 기표를 하냐면 129쪽에 보세요. 15-3 보이세요? 칩니다. 15-3이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이라는 칸이 뜨죠. 주현에. 거기다가 2억을 지셔야 돼. 근데 언제예요?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이 되겠죠. 그럼 세금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4대 보험도 같이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21쪽으로 갈게요. 자, 현실적인 퇴직이란 가정하에서 퇴직금 산정입니다. 노화 문자 4번 보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박스 치세요. 계산구조. 계산구조 박스 쳐주세요. 자, 됐죠? 자, 어떤 공식이 오냐면 환상급여라는 형광만 치세요. 이상한 용어가요. 자, 환상급여에서 환상급여 공제를 빼고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세율 오른쪽 형광만 치세요. 과세표준의 기본세율 6에서 45죠. 여기에 12로 나눈 거에 뭐를 곱해요?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세액이요. 자, 환상급여부터 볼게요. 밑에 양가를번에 환상급여를 보면 밑줄 치세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금액 쳐요. 퇴직소득은요. 퇴직금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이 오는데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퇴직금 받은 것 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별표 근속연수 공제를 빼요. 근속연수 공제를 뺀 거에 뭐로 나눠요? 근속연수를 나눴다가 12를 곱한 게 환산 자 급여인데 근속연수 공제를 빼주는 게 있는데 밑에 근속연수 공제 있죠. 요게 올해 바뀌었어요. 2023년부터. 자, 그래서 박스 보세요. 자,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하죠. 그래서 5년 이하,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20년, 20년 초과해서 4단계가 되는데 공제액이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는 100만 원의 근속연수, 5년에서 10년은 500만 원에 200만 원 곱하기 5년 초과분을 곱한 게 근속연수 공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속연수 공제를 구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만약 5년 6개월 22일 근무를 했어요. 5년 6개월 22일 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5년 6개월 22일. 자,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근속연수 공제는 6년이 되는 거예요. 6년 주의사항. 그래서 환상급여는 퇴직금 받은 거에서 뭐를 빼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뺀 거에 근속연수를 자 나눴다가 12를 곱합니다. 그래서 환상급여가 나오고 밑에 환상급여 공제 있죠? 요거를 빼주는데 밑에 박스 보시면 양가로입니다. 환상급여 공제는 800에서 7,000, 7,000에서 1억 이런 구간으로 돼 있어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상급여 공제를 빼줘서 과표가 뜨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산출세액이잖아요. 이 산출세액이 자,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세율을 곱하지 않아요. 어떻게 봤어요? 과세표준 나온 거에 뭐예요? 세율을 일단 곱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왔겠죠? 그 산출세액 나온 거에 아까쯤에 그걸 계산을 거꾸로 해야 돼요. 근속연수를 나눈 거를 곱해버리고 12로 뭐예요? 곱한 걸 12로 나누셔요. 12달로. 12로 나눈 거에 근속연수로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외국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빼준데 이건 뭐 없죠. 기납부세액 적용해서 환산내용수에 따른 내용을 구하시면 됩니다.